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노트북 좀 싼 건 없을까? 우리가 노트북 쓸 때 하는 일은 문서 작업, 영상 보기, 가끔씩 롤 같은 게임, 이 정도가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40만원짜리 노트북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도 노트북 살 때 진짜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가격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거든요. 기능도 복잡하고 차라리 누가 골라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노트북 진짜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겪었던 시행착오에서 깨달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노트북 살 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노트북을 6번이나 구매했는데 진짜 살 때마다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라이젠, 엔비디아, 처음에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 복잡한 단어들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세 가지만 순서대로 정하면 됩니다. 예산, 용도, 사양,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완전 헤맸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80만원 정도면 되겠지 했다가 램, 용량 뭐지? 하면서 120만원, 그래픽 카드도 있어야지 하니까 15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예산 오버한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산을 딱 정하는 거예요. 최대 얼마까지만 쓴다, 이걸 확실하게 정하는 겁니다. 최대 100만원이라고 정했으면 150만원짜리는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기입니다. 노트북 고를 때 공부용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으시죠? 제 친구는 그냥 공부용이라고만 생각하고 게이밍 노트북 200만원짜리 샀다가 막상 카페에서 쓰려니 너무 무겁고 배터리는 2시간 만에 나가고 엄청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내가 이 노트북으로 뭘 할 건지, 어디서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CPU, 무게, 화면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학교랑 카페에서 쓸 것 같아. 주로 과제하고 줌 수업만 듣고 가끔씩 롤이나 유튜브 본다. 이렇게 한 줄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이동이 많으니까 가벼운 게 좋겠네. 롤 정도면 외장 그래픽 필요 없겠네. 화면은 14인치에서 15인치가 적당하겠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뭘 할 건지, 어디서 쓸 건지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그럼 고르기가 훨씬 편해져요. 세 번째, 사양은 제일 마지막에 봐야 합니다. 사양은 정말 마지막에 봐야 돼요. 예산이랑 용도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맞는 사양을 고르는 거죠. 사양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돈이 금방 200 이상이 됩니다.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노트북 사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노트북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공부하려고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봐도 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스펙만 나열하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양이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노트북 사양도 딱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CPU, GPU, 램, 저장 공간, 이게 끝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머리예요. i3, i7, 라이젠, 이런 단어들을 보면 머리 아프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CPU는 컴퓨터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으면 일 처리가 빠르고 약하면 느려요. CPU에서 중요한 건 3가지예요. 등급이 뭔지, 코어가 몇 개인지, 발열은 어떤지,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등급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i3나 라이젠 3는요, 진짜 기본 등급입니다. 인터넷 보고 문서 작업 정도만 하시면 이것도 괜찮아요. 롤도 솔직히 가능합니다. i5나 라이젠 5는 중간 등급이에요. 대학 과제하고 유튜브 보고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게임하기 딱 좋아요. 저도 세컨드 노트북으로 라이젠 5를 쓰는데요. 밖에서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하고 포토샵으로 사진 보정하고 진짜 4K 영상이나 생성형 A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아니면 완전 쓸만합니다. i7이나 라이젠 7은 고급이에요. 영상 편집 제대로 하시거나 고사양 게임 하시면 이게 확실히 좋아요. 4K 영상 편집이나 블렌더 같은 3D 작업할 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저도 집에 쓰는 메인 노트북은 i7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코어. 이건 쉽게 말하면 일하는 사람 수예요. 코어가 4개면 4명이 일하는 거고 8개면 8명이 일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을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좋죠. 예를 들어 강의를 녹화하면서 동시에 파워포인트 켜놓고 크롬으로 자료 찾고 카톡이랑 디스코드까지 켜놓으면 코어 8개짜리가 4개짜리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세 번째, 세대입니다. 같은 i3, i5도 최신 세대가 더 좋아요. 같은 i7이라도 10세대와 13세대는 성능이 많이 달라요. 이제 CPU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려면 GPU도 봐야 합니다. 그래픽 카드 있으면 뭐든 잘 될 것 같은데 왜 신중해야 할까요?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면 무게도 늘고 발열도 심해져요. 그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고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픽 카드는 정말 필요한 사람만 선택하면 됩니다.
안 쓸 건데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픽 카드를 외장 그래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장 그래픽이라고 해서 컴퓨터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데 별도의 카드라고 해서 외장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요즘 내장 그래픽은 생각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걸로 문서 작업하고 웹서핑하고 유튜브 4K 영상 보고 롤, 메이플, 던파 같은 가벼운 게임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외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배그, 사이버펑크,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외장 그래픽이 필수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로 4K 영상 편집하거나 공대에서 많이 쓰는 파이썬 같은 걸 하려면 외장 그래픽은 필수로 있어야 돼요. RTX 4060이라고 적혀 있으면 앞에 40은 세대예요. 숫자가 클수록 최신입니다. 60은 등급이고요. 50은 기본, 60은 중간, 70은 고급, 8090은 최고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램입니다. 램은 작업 공간이에요. 메모리는 쉽게 생각하면 책상 크기예요. 넓을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펼쳐놓고 할 수 있어요. 윈도우를 켜면 기본적으로 2, 3기가 정도 먹어요. 유튜브에서 영상 보거나 인터넷 서핑, 가벼운 문서 작업은 8기가 램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하거나 배그나 오치 같은 고사양 게임 돌리려면 16기가는 필요합니다. 같은 작업을 해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10에서 12기가 정도 쓰니까 16기가 램이 여유 있어요. 특히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할 때 차이가 확실해요.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살 때 나중에 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온보드 램이라고 해서 납땜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램을 못 바꿔요. 이거는 처음부터 16기가로 사야 합니다. 슬롯형이라고 해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8기가로 사서 나중에 16기가로 바꾸는 게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아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CPU, GPU, 램 다 아셨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은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영상이나 파일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윈도우가 저장 공간을 50기가 정도 먹어요.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들이랑 사진, 동영상 등등이 50에서 100기가 정도 먹고요. 256기가 정도면 일반 생활하기에 정말 충분합니다. 512기가는 전문적인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 돌리기 여유롭고요. 게임이나 4K 영상 많으면 1테라가 편해요. 지금까지 노트북 성능과 관련된 4가지를 전부 다 알아보았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노트북에 관련된 대부분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트북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면입니다. 화면도 기준이 있어요. 크기, 해상도, 밝기 이 3가지만 알면 돼요. 화면은 내가 주로 어디서 쓸 건지에 따라 달라져요. 13인치는 진짜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위주면 이게 좋아요. 14에서 15인치는 딱 중간입니다.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 작업하기도 괜찮고요. 저는 이 크기를 제일 오래 사용했는데 학교, 카페,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 좋더라고요. 16인치, 17인치는 주로 집에서 쓰거나 영상 자들 보고 게임할 때 좋아요. 화면이 커서 몰입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노트북 시리즈 모드 할 때 강추해요. 하지만 들고 다니기 쉽지 않아요. 풀 HD는 기본입니다. 충분히 선명해요. 14에서 15인치에는 이게 딱 좋아요. QHD는 더 선명해요. 특히 글자 작업이나 사진 편집할 때 디테일이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화질이 이 이상 노트북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필요하면 모니터를 좋은 거 사서 멀티 스크린으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주사율은 60Hz는 기본이고 120Hz로 올라가면 스크롤 할 때랑 마우스 움직일 때 확실히 부드러워요. 144Hz는 솔직히 60에서 120 올리는 것보다 체감이 많이 안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대부분 다 이 정도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일반 작업에서는 120Hz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솔직히 화면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와 배터리는 정말 체감돼요. 제가 2.5kg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학교 다녔을 때는 진짜 어깨가 아파서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스펙에 2.2kg라고 적혀있으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댑터까지 하면 3kg가 넘어갑니다. 그거 매일 들고 다니면 정말 힘들어요. 1.3kg 이하는 진짜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고 가방에 넣어도 거의 안 느껴져요. 1.3에서 1.7kg는 적당합니다. 매일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어요. 1.7에서 2.2kg는 좀 무겁지만 견딜만 해요. 성능 좋은 모델들이 보통 이 무게입니다. 2.2kg 넘어가면 거의 고정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들고 다니면 정말 힘듭니다. 시즈 모드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노트북 전용 어댑터 대신에 휴대폰 충전기로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어요. 65W나 90W짜리 PD 충전기 하나로 노트북, 폰, 이어폰 다 충전할 수 있어서 가방이 정말 가벼워져요. 조금 내용이 길어서 저 같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저 역시 이 기준으로 선택했고 기준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 순서만 따라 하시면 절대 실패 안 하실 겁니다. 1단계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 줄 적기입니다. 학교, 카페 이동, 과제, 줌, 넷플릭스, 주말 롤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요. 2단계는 예산 정하고 절대 넘지 않기입니다. 최대 100만원이면 121만원도 안 봐요. 3단계는 CPU 등급, 그래픽 정하기입니다. 4단계 화면 크기, 해상도, 주사율 선택입니다. 사용 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단계 무게, 배터리를 생활 환경에 맞춰 최종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트북 선택 끝나시는 거예요. 보통 노트북 구매할 때 아무 정보 없이 검색해 보려고 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저도 노트북 살 때 진짜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노트북 살 때 성능 말고도 확인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트북 성능 좋은 거 가성비 좋게 그냥 사면 되지. 크기나 배터리가 중요해? 하지만 아무리 비싼 노트북을 사도 성능만 좋고 돌덩이 같은 노트북을 어깨에 매면 생각이 바로 달라집니다. 들고 다닐 때마다 진짜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서 팔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트북은 휴대성이 생명인 만큼 내 상황에 맞게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노트북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에 관한 알짜배기만 정리해서 이 영상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노트북 살 때 50만원 이상 아끼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냥 화면 큰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화면은 큰데 매일 들고 다녀야 한다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3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주로 어디서 쓰나요? 집, 카페, 회의실? 쓰는 장소에 따라 필요한 크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얼마나 자주 들고 다니시나요? 매일? 아니면 주에 2-3번? 거의 안 옮김? 사용 빈도에 따라 노트북 무게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로 뭘 하시나요? 문서, 표, 영상, 게임? 용도에 따라 노트북 성능이 달라지고 배터리와 충전이 달라집니다. 만약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카페에서 2시간 작업, 문서랑 이메일 확인 이런 분이면 답은 14인치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백팩에 넣고 나가는데 오늘 이거 들고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세요? 노트북 무거우면 결국 안 쓰게 돼요. 그런데 14인치는 다릅니다. 이건 들고 나가고 싶은 노트북이에요. 14인치는 보통 1.2에서 1.5kg예요. 500ml 생수 2-3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가방에도 쑥 들어가고요. 매일 가방 메고 대중교통 타고 카페랑 회의실 왔다 갔다 한다면 노트북 무게가 하루 종일 느껴집니다. 1.2에서 1.5kg면 출퇴근이나 외근이 많아도 부담 없어요. 제 친구는 15.6인치는 무거워서 안 들고 나갔는데 14인치로 바꾸니까 어디든 쉽게 들고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카페에서 간단한 작업할 때 들고 다니기 좋다고 합니다. 이게 14인치의 진짜 장점이에요. 아침에 오늘 카페 가서 작업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화면 작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집이나 회사에서 외부 모니터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포터블 모니터도 잘 되어 있어서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시면 돼요. 14인치 노트북은 숫자 키가 없어서 엑셀 작업할 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장 숫자 패드도 만원에서 2만원이면 돼요. 필요할 때 블루투스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동할 때만 14인치 쓰는 거죠. 대학생이나 영업직, 프리랜서, 블로그 분들처럼 이동이 많으면 14인치가 무조건 답이에요. 자, 14인치는 이동이 필수인 분들 추천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매일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3번만 나가는데 그래도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크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5에서 16인치대 노트북입니다. 요즘은 16인치 모델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15인치, 16인치 둘 다 나누기 애매해서 그냥 15.6인치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 크기가 재밌는 게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크기라는 겁니다. 노트북의 약 77%가 15에서 16인치이거든요. 15.6인치는 적당히 가볍고 큰 게 아닙니다. 이동도 되고 작업도 편한 진짜 밸런스형이에요. 15.6인치의 장점은 대부분 모델에 숫자 패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숫자 입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사무직분들, 존표 입력하고 결산 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들 때 숫자 패드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15.6인치 강추합니다. 근데 자주 가지고 다니면 15.6인치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들고 다니다 저녁쯤 되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 힘듭니다. 그런 생각 드시면 얇고 가벼운 라인을 먼저 보세요. 솔직히 가격이 비싸긴 한데 매일 이동하면서 큰 화면도 필요하면 이런 제품 추천해요. 가성비 라인으로는 레노버 아이디어 슬림3도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14인치는 이동형, 15.6인치는 밸런스형이죠.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거의 안 들고 다니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만 쓸 건데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가 남아있어요. 화면 크기의 끝판왕 17인치 이상입니다. 이 크기는 확실히 특별해요. 노트북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상 이동 가능한 데스크탑에 가깝습니다. 17인치의 핵심은 몰입입니다.
화면이 크니까 작업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눈도 편하고 목도 편하고 어깨도 편해요. 17인치는 화면이 크니까 글자를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루 8시간 이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정말 커요. 눈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게이밍 노트북은 대부분 17인치 이상입니다. 144Hz 고주사율의 큰 화면이면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쓰시죠? 타임라인 길게 펼쳐놓고 멀티트랙 보면서 작업합니다. 이럴 때 17인치는 필수예요. 건축, 디자인 전공이신 분들도 CAD나 3D 모델링처럼 디테일 작업할 때 화면 크기 크면 정말 편해요. 렌더링 결과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17인치는 무게가 보통 2.5에서 3kg예요. 1.5L 물병 2개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걸 매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17인치는 거치형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들고 나가야 할걸요? 맞아요. 회의실 이동할 때나 외부 미팅 때 노트북 들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더블 운영이에요. 메인으로 17인치 쓰고 외출용, 가벼운 서브 노트북을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요즘은 30에서 40만원 하면 괜찮은 14인치 서브 노트북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클라우드 활용입니다. 모든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외출할 때는 현장에 있는 노트북으로 보는 거예요. 17인치는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개발자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동이 한 달에 한두 번이면 17인치가 정답이에요. 들고 다니기 불편한 것보다 화면 편한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북 크기의 중요성을 알아봤어요. 이 긴 내용을 여기까지만 따라오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맞는 노트북 찾는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밑에 구독 눌러주세요. 크기만 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14인치라도 무게가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1.2kg, 어떤 거는 1.8kg. 이 차이가 여러분의 어깨를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로 중요한 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트북 매장에서 손으로 들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해도 매장에서 1분 들어본 거랑 하루 종일 가방에 메고 다니는 건 완전 달라요. 아침엔 가볍다가 저녁엔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실, 휴대, 무게 계산법입니다. 노트북 본체만 가벼워서는 소용이 없어요. 가방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노트북 본체,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 마우스, 노트펜, 서류책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가방 무게까지 있어요. 대충 계산해 볼 때 15.6인치라고 가정하면 노트북 2kg, 어댑터 0.3kg, 마우스 100g, 노트 200g, 가방 무게 0.5kg 다 더하면 3kg가 넘습니다. 항상 생수 1.5L 두 개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노트북은 성능에 따라 무게가 정말 달라지는데요. 고성능의 경우 전원 공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충전 어댑터 무게만 500g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노트북 외장 그래픽, 쿨러까지 들어가면 무게가 2kg는 그냥 넘어갑니다. 결국 고성능일수록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내가 진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면 14인치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해야 실무게 2kg 안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 성능이 무난한 보급형 노트북의 경우 충전도 C타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오후 3시에 배터리 빨간불 뜨면 콘센트 찾아다니느라 일 못해요. 카페 자리도 콘센트 있는 곳만 찾게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체감 4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해요. 그래야 밖에 있어도 콘센트 찾느라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기준 7시간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짧아요. 제조사 표기는 최적 조건이거든요. 실제 사용하면 보통 70%에서 80% 정도만 나와요. 고주사율, 외장 그래픽카드, 높은 화면 밝기 이 세 가지가 배터리를 빨리 줄입니다. 성능이 좋은 노트북일수록 외장 그래픽카드에 고주사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서 실사용은 2-3시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모드는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모드 1은 이동 모드로 절전, 주사율 60Hz, 밝기 60에서 70%. 모드 2는 거치 모드로 고성능, 주사율 최대, 밝기 100%로 사용하는 거죠. 윈도우 설정에서 전원 모드 바꾸면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충전은 PD 65W 이상 되는 걸 추천합니다. PD 충전은 파워 딜리버리의 줄임말인데 높은 전력을 기기한테 빠르게 주는 기술입니다. 노트북이랑 휴대폰 충전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집이랑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DC 노트북 충전 어댑터를 쓰고 이동할 땐 65W PD 충전기 하나만 챙기면 가방이 확 가벼워집니다. 케이블도 C타입 하나만 챙기면 되고요. 이제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노트북 구매할 때 꼭 확인할 3가지입니다. 첫째, 크기는 생활로 결정하세요. 매일 이동하면서 쓴다면 14인치, 휴대와 활용성의 균형을 원한다면 15에서 16인치, 거치한다면 17인치입니다. 둘째, 무게는 진짜 생활 무게로 계산하세요. 본체, 어댑터, 마우스, 가방 무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셋째, 배터리는 체감 4시간 기준입니다.
PD 충전 지원 확인하시고 이동, 거치 모드로 나눠 쓰세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어떤 노트북을 사도 후회 안 합니다. 정말 크기, 무게, 배터리가 성능보다 중요해요. 휴대성이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노트북 고르세요.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하려고 유튜브 리뷰 영상 엄청 보고 블로그 후기 읽다가 시간만 가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유저 벤치마크라는 사이트 하나면 1초 만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6년도에 나온 GTX 1080 쓰고 있는데 21년도에 나온 RTX 3060으로 바꾸면 얼마나 빨라질까 궁금하시잖아요. 유저 벤치마크에 두 모델 이름 치고 비교 버튼만 누르면 1080이 아직도 좋구나 바로 나와요. 이때 꼭 랩탑용으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탑용이랑 노트북용은 TGP 전력량이 달라서 같은 이름이어도 성능이 완전 다르거든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1초 만에 성능 차이 나오고 이 정도면 굳이 바꿀 필요 없겠네 거나 이건 확실히 업그레이드네 바로 판단이 서요. 당연히 노트북 GPU나 램 차이는 따로 있겠지만 그래픽 성능만 놓고 보면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리뷰 영상 10개 보느라 2시간 쓰는 것보다 이 사이트의 1분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문서 작업, 인터넷, 유튜브만 보신다면 외장 그래픽카드는 정말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150만원대 보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웹서핑이랑 넷플릭스밖에 안 하더라고요. 내장 GPU만으로도 충분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70만원, 80만원대 노트북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외장 GPU 없으면 노트북 가볍고 배터리 오래가고 발열도 적어요. 그럼 게임은요? 맞아요. 게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상 편집이나 3D 게임 하실 거면 외장 그래픽카드 RTX 3050 이상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이버펑크 같은 게임은 외장 GPU 없으면 버벅이거나 아예 안 돌아가거든요. 제 친구가 80만원대 노트북 샀다가 이거 배가 안 들어가 하면서 또 샀어요. 처음부터 용도 정하고 샀으면 한 번에 끝났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혹시 모르니까 좋은 거 사자 이 생각 버리시고 내가 정말 이 작업 할 거야? 라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디자인 전공이나 공대생은 또 달라요. RTX 4060 이상은 필수입니다. 카티아, 캐드, 블렌드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성능 부족하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까지 듣다 보면 RTX 숫자 들을 때마다 머리 아프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3060, 5060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분 규칙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 가지만 외우시면 평생 안 헷갈려요. 앞에 40은 세대를 의미하고 60, 70, 80, 90은 등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RTX 4060은 최신 세대의 중간 등급, 3070은 이전 세대의 상위 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새 모델 60이랑 옛 모델 70 성능이 비슷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RTX 3060과 2070이 실사용에서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숫자 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맞아요. 그래서 세대랑 등급 둘 다 봐야 돼요. 실제 벤치마크에서 보면 3070과 4060이 벤치마크 점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점수를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픽카드를 4단계로 나눠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우 레인지입니다. 로우 레인지는 RTX 3050 이하부터 시작돼요. 최소 3050부터 사야 포토샵이랑 영상 편집도 풀 HD 이상으로 가능해요. 배틀그라운드는 중업 정도면 재밌게 게임 가능하십니다. 옵치는 그냥 무조건 풀로 잘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미드레인지는 RTX 3050 Ti부터 RTX 4060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배틀그라운드 QHD에서 돌릴 수 있고 고스트 오브 스시마 풀 HD 프로브로 60프레임 이상 방어됩니다. 공대생분들은 카티아나 캐드 같은 경우 RTX 4060 이상이면 대학생 과제 수준에서 충분해요. 취업하고 나서는 회사에서 더 좋은 거 주니까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하이레인지는 RTX 4070 이상이에요. 차로 치면 S클래스 이상이죠. 3080 Ti도 여기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게임 다 돌아가고 프리미어 프로, 4K 영상 편집, 그래픽 전문가는 이 정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하이엔드는 RTX 5080 이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로 치면 포르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이만큼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300만원 넘어가거든요. 취미로 하는데 300만원이면 조금 너무 비싸죠. 그래서 한 단계 낮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는 왜 필요할까요? 고성능 작업하는데 GPU가 없으면 노트북이 바로 멈춥니다.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는 화면을 빠르고 예쁘게 그려주는 엔진이에요. 게임 프레임을 높여주고 영상 편집, 미리 보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3D 렌더링과 AI 작업도 GPU가 담당합니다. 문서 작업, 웹서핑, 유튜브만 한다면 CPU 안에 있는 내장 그래픽으로 충분하지만 고사양 게임, 4K 편집, 3D 작업을 자주 하면 더 강한 외장 GPU가 필요합니다. RTX라는 이름은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칩 이름일 뿐이고 ASUS, MSI 같은 회사들이 그 칩에 냉각, 전원을 얹어 완제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RTX라도 완제품 설계에 따라 실제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도 제조사마다 같은 외장 그래픽이라도 그래픽 성능과 쿨링, 전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같은 RTX라도 완제품 설계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을 보면 리뷰 영상이랑 내 노트북 프레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건 TGP가 문제인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같은 RTX였는데 왜 프레임이 낮지? 알고 보니 전력 제한과 쿨링 냉각 구조 때문이더라고요. GPU를 자동차 엔진이라고 보면 TGP는 자동차 연료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연료를 적게 넣으면 속도가 안 나는 것처럼요. RTX 4060 노트북이라고 다 같은 성능이 아니에요. 마치 동일한 엔진이라도 연료를 넉넉하게 공급받으면 추월 성능이 확 달라지듯 TGP가 높을수록 게임 중 프레임 조화 없이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살 때 RTX 4060이 달렸네? 이것만 보시지 말고 TGP 몇 와트야?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래픽 카드여도 열 못 잡으면 성능이 뚝 떨어집니다. 노트북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성능을 낮춰버리거든요.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미비한 노트북을 사면 5분 게임하고 나면 프레임이 뚝뚝 떨어져요. 두꺼운 펜, 넓은 통풍구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리뷰에서 발열 괜찮네요 하는 거 꼭 확인하세요. 발열 좀 있어요. 이런 리뷰 있으면 스로틀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래픽 카드를 보면 VRAM이 있어요. VRAM 8기가면 FHD 게임이랑 영상 편집은 괜찮아요. 그런데 4K나 고해상도 편집하시려면 12기가에서 16기가는 있어야 부드러워요. 로스트아크나 바로란트처럼 가벼운 게임은 8기가랑 16기가 차이 거의 못 느낍니다. 근데 QHD 이상에서는 10% 이상 차이 나요. 솔직히 FH급 작업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노트북 그래픽카드 VRAM은 거의 8기가가 대부분인데 이게 소비 전력이랑 가격 문제 때문에 30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이 아니면 8기가 이상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초고사양 게임이 아닌 경우 성능 차이가 거의 없지만 QHD 이상에서는 10% 이상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노트북용 그래픽카드는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내용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 아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5가지 케이스로 정리했어요. 이것만 보셔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다 필요 없는 작업용 노트북. 이동 많고 가벼운 거 필요하시고 게임 안 하고 웹서핑, 유튜브, 문서만 하시면 진짜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내장 GPU, 램 8기가, SSD 256기가면 충분해요. 그럼 60만원대도 되나요? 맞아요. 다 됩니다. 두 번째, 고사양 게임은 하지 않지만 적당한 성능 15.6인치 16기가 램 인텔 i5 이상 RTX 3060 정도면 돼요.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고 FHD 환경에서 대부분 게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80에서 100만원 정도면 돼요. 세 번째, 고사양 게임을 가벼운 무게로 즐기시려면 16에서 32기가 램, 256기가 SSD 이상, 그리고 RTX 4060 이상으로 보세요. QHD 게임도 60프레임 이상 나오고 무게도 1에서 2kg 초반대라 휴대성도 괜찮아요.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정도면 150만원 전후입니다. 비싸지만 게임 진지하게 한다 하시면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 돼요. 네 번째, 디자인 전공이나 공대생인 경우 RTX 4070 이상이 필수입니다. 카티아, 캐드, 블렌더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는 그래픽카드 부족하면 작업 불가능해요. 마지막 5번째, 4K 게임, 영상 전문가는 하이엔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RTX 5080 이상, 32기가 램, 1TB SSD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영상 제작해서 저장하면 생각보다 용량이 엄청 크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4K 편집 끊김없이 가능하고 모든 게임 4K 최고 옵션 가능합니다. 가격은 300만원이 넘어가요. 솔직히 침이면 좀 강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노트북 선택 끝나시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내 상황에 뭐가 맞는지 어려우실까요? 당연합니다. 솔직히 들어도 어려운 게 노트북 선택이에요. 문제는 노트북 검색만 해도 수백 개가 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하실 수 있도록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트북 4가지 정말 가성비 끝판왕만 모아왔습니다. 노트북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몇 가지는 분명 도움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최저가만 가져왔으니까 영상에 나온 제품 사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베이직스에서 만든 베이직북 14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간단한 문서 작업, 사무용 노트북, 일반 공부용으로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이 제품은 처음 나왔던 39만원짜리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미쳤어요. 이게 윈도우 11 포함 가격이라 솔직히 가격만 생각하면 가성비 노트북으로 무조건 추천입니다. 레노버 아이디어 슬림 3가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노트북 잘 아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지만 솔직히 초보자는 윈도우 깔기 어렵고 AS 생각하면 국내 생산이 나아요. 판매량도 쿠팡에서 노트북 전체 판매량 1등 했을 정도로 가성비를 만족한 제품입니다. 초보자에게는 무조건 추천이에요. 14인치 디스플레이에 1.3kg이라서 휴대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CPU는 인텔 N95 제품이 탑재되어 있어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하기 충분한 성능을 보여줘요. 내장 그래픽으로 롤이나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8기가 램에 256기가 SSD 용량을 탑재한 제품인데요. 7만원만 추가하면 16기가 램에 512기가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업그레이드해도 생각보다 가성비가 넘칩니다.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문서 작업 노트북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으로 완전 빠르고 웬만한 게임도 다 돌릴 만한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웹서핑, 문서 작업, 영상 셔틀, 롤 정도 하실 가성비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건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네이버에서 39만원인데 이것저것 할인 붙이면 쿠팡보다 싸니까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찾기 힘드실까봐 밑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달아놓았습니다. 진짜 웬만한 태블릿보다 저렴한 가성비로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 생각하셔서 도움되신다면 구매 고려하세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갤럭시북 NT750XGR A51A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작업용으로 좋은 성능과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넣을까 말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삼성 LG를 좋아하니까 브랜드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무게는 1.5kg 밖에 안 돼요. 적당한 성능과 휴대성 모두 챙긴 제품입니다. CPU는 인텔 13세대의 i5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으로 인텔 아이리스 Xe가 들어있어서 멀티태스킹 작업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 프로도 풀 HD 영상 작업과 포토샵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사용하는데 느리다는 느낌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롤이나 메이플, 던파 정도는 프로로 돌려도 거의 끊김이 없지만 외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3D 풀 게임은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과 15.6인치라는 넉넉한 화면으로 가격 대비 준수한 성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품절 내기 전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문서, 강의, 영상 시청만 할 건데 굳이 비싼 i5까지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스 아스파이어 라이트 16이 가장 돈 되는 선택입니다. 초가성비 노트북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i3는 좀 불안한데 최소 i5는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 예산이 슬쩍 올라가죠. 4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70만원. 결국 이 가격이면 그냥 게이밍 노트북 살 걸 하는 비교가 끝도 없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나는 진짜 문서, 강의, 간단한 웹서핑만 한다고 한다면 인텔 i3 1305U 8GB 램 256 SSD로 구성된 아스파이어 라이트 16이 가성비, 체감, 효율, 멘탈 관리까지 모두 합격인 제품입니다. i3 1305U는 웹브라우저 여러 개, 워드, 파워포인트, 줌, 구글 미트 같은 화상 강의, 유튜브 풀 HD 스트리밍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저전력 실사용 중심의 CPU입니다. i5 대비 성능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가 분명하게 나죠. 노트북 성능은 진짜 내가 필요한 기능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 강의, 영상용이 필요한 기능은 버벅이 없이 켜지고 창 전환할 때 답답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창을 몇 번 덜 넘기냐입니다. 아스파이어 라이트 16은 i3 구성에도 16인치 넓은 화면 공간이라는 핵심 강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CPU 등급은 낮아도 16인치 대화면 자체는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PDF와 워드를 나란히 띄우고 한쪽엔 강의 영상, 다른 쪽엔 필기노트 창을 띄워도 답답하지 않은 이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4인치 i5보다 16인치 i3가 문서, 강의, 영상 시청 환경에서는 더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능은 높은데 자꾸 창을 바꿔야 하는 노트북보다 성능은 적당한데 한 화면에서 다 보이는 노트북이 결과물도 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램 8기가에 SSD 256기가는 당장 부족한 건 아닌데 나중에 발목 잡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스 아스파이어 라이트 16은 합판에 나사 하나만 풀면 바로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구글 드라이브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해결할 수 있어요. 저장 공간 256기가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 포함해도 150기가 이상은 남습니다. 문서, PPT, PDF는 용량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사진만 외장 SSD나 클라우드로 빼주면 실제 체감 부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난 탭 20개, 프로그램 10개 항상 띄워놓고 산다면 그때는 애초에 i3 구성이 아니라 i5 16기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한 번에 여러 가지 많이 안 켠다고 한다면 지금 이 i3 8기가, 256기가 저장 공간 구성이 가장 밸런스 좋은 선택입니다. 노트북에서 가장 아까운 소비는 내가 안 쓰는 기능에 지불한 돈입니다. 문서 강의용으로 i7을 사면 CPU는 남아돌고 정작 화면, 배터리, 무게 같은 실제 체감 요소는 i3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대로 마음속에 게임도 좀 하고 싶다, 영상 편집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크다면 이 i3 구성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게이밍 라인, 그리고 i5 이상으로 플랜을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프리도스 모델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윈도우 설치를 직접 해야 돼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0만원의 노트북은 진짜 가성비가 중요한 제품이에요. 내가 진짜 문서, 강의, 영상 시청용으로만 노트북을 원한다면 이만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40만원대는 타협이 아니라 명확함이에요. 내가 문서, 강의, 영상 시청만 확실하다면 여기서 멈추고 남은 예산을 환경 세팅에 쓰는 게 체감도 크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구매 전에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윈도우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문서, 강의, 영상 시청만 할 건지.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바로 결정하세요. 더 고민하시면 더 헷갈립니다. 밑에 고정 댓글에서 롤까지 즐길 수 있는 초가성비 노트북 구매하세요. 웹서핑, 유튜브, 문서만 하시면 진짜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에 램 8기가, SSD 256기가면 충분해요. 60만원대도 충분히 다 됩니다. 추천 제품은 레노버 V15 G4입니다. 이 제품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화면 선명함은 기본이고 i5 13420H에 16기가 램이라서 사무용, 인강용으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USB-C 충전까지 되니까 충전기 여러 개 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하나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까지 다 충전돼요. 256 SSD도 부팅 시간 빠르고 프로그램 실행도 쾌적합니다. 윈도우 설치하고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 깔아도 여유 있거든요. 배터리 주성력도 뛰어나요. 실제 사용자들 리뷰를 보면 카페에서 한참 동안 충전 안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가격은 60만원 후반대예요. 및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았으니까 외장 그래픽 없는 오래가고 가벼운 노트북 고르시고 싶으시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서 강의만 확실한 분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문서도 하고 강의도 듣고 주식도 하고 가끔은 롤이나 메이플도 하는데 40만원대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맞아요. 게임도 가끔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개 켜놓고 그러면서 세팅 귀찮은 거 싫고 AS도 편하게 받고 싶다면 40만원대 제품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쓰고 안정적으로 가는 최고의 선택지를 가져왔습니다. 설치와 세팅이 싫고 바로 쓰면서 가끔 게임까지 하고 싶다면 LG 2024 울트라 PC i5 13세대가 답입니다. 이 제품은 인텔 13세대 13346 프로세서 16기가 램 256 SSD 구성의 윈도우 11 홈 설치 완료 모델입니다. 노트북은 사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죠. 윈도우 설치, 정품 인증, 드라이버 업데이트, 필수 프로그램 설치, 이 과정이 한 번만 꼬여도 노트북이 숙제가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 설치 모델은 이 과정을 바로 건너뛸 수 있어요. 켜자마자 인터넷 떼고 문서 열고 강의 틀고 과제 시작할 수 있죠.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특히 컴퓨터가 어려운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AS 접근성이에요. 화면이 갑자기 깜빡거리거나 배터리가 이상하거나 업데이트 후에 이상해질 때 어디 가야 하지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LG는 국내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있고 전화 문의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해외 브랜드의 경우 문의하고 답변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16기가 램은 성능 옵션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기입니다. 16기가 램은 크롬 탭 여러 개, PDF, 강의, 메신저, 엑셀, 워드, 한글, 문서 작업을 동시에 해도 딜레이가 적습니다. 8기가보다 여유 있어서 집중력이 덜 깨지는 구성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노트북을 이렇게 씁니다. 인터넷 탭 10개, 뉴스, 유튜브, 구글 검색, 카톡을 동시에 돌리죠. 여기서 램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딜레이가 생기고 자꾸 흐름이 끊기고 자꾸 집중이 깨집니다. 그래서 16기가는 성능 옵션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8기가도 가능은 하지만 16기가의 여유로움을 경험하면 다시 8기가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i5는 롤, FC 온라인, 메이플 스토리, 던파 같은 게임도 충분히 가능해서 캐주얼 게임은 프레임 저하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영웅문이나 나무 같은 주식 HDS 프로그램도 차트 몇 개 동시에 띄워놓고 주세선, 보조선, 네이버 뉴스까지 보는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롤, 메이플 같은 가벼운 게임은 프레임 드랍 없이 바로 가능하죠. 그런데 256기가는 용량이 너무 작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맞아요. SSD 256기가는 로컬 저장이 많으면 빠듯할 수 있습니다. 외장 SSD나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충분하지만 게임을 여러 개 설치하거나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는 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용량이 걱정된다면 512기가 구성 모델도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게임이나 대용량 파일을 다루는 분들에게는 더 안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게임이 주력이거나 사이버펑크, GTA 등을 원하신다면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게임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가격대 노트북은 완전 맞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130만원 이상 제품을 봐야 합니다. 이 제품은 8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LG를 사용한다는 강점을 가진 가성비 제품입니다. 롤 같은 캐주얼 게임, 간단한 포토샵 가능한 LG라는 브랜드가 주는 안정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때 100% 만족하실 수 있어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박스 개봉 후에 5분 내로 바로 사용 가능하세요. 및 고정 댓글에서 LG 울트라 PC i5 13세대 링크 찾고 구매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LG라는 브랜드 파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서 강의, 가끔 게임까지 커버하는 실사용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게임이 가끔이 아니라 일상이야. 사이버펑크,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트리플 A 게임을 제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난 공대생이라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해. 맞습니다. 게임이나 고사양 게임은 앞에서 소개한 제품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제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게이밍 노트북을 사야 하죠. 게임이 가끔이 아니라 일상이고 거기에 공대 과제, 설계, 코딩까지 한 대로 버티고 싶다면 레노버 리전 5 15A HP12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공대생에게 노트북은 게임기 이전의 작업 도구입니다. 이 3학년만 돼도 비주얼 스튜디오, 파이썬, 매트랩, 오토캐드 등 코딩 설계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여기에 남자들은 저녁만 되면 친구들이랑 디스코드 켜놓고 롤, 발로란트, 배그, 로아를 돌립니다. 사무용 롤 정도 되는 수준의 노트북을 사면 공대 과제나 게임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전 5는 이 둘을 동시에 견디는 포지션입니다. RTX 5060은 FHD, QHD에서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을 울트라 옵션으로 돌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라이젠 7과 RTX 5060 조합이 정말 뛰어납니다. RTX 5060은 최신 세대라서 성능이 정말 우수해요. 사이버펑크 같은 최신 트리플 A 게임도 고옵션에서 60프레임 이상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게임을 높은 옵션에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노트북 관련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정말 높아요. 게이밍 카페, 유튜브 댓글, 블로그 리뷰, 어디서나 이 성능을 이 가격에, 이게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넘어서는 제품이라는 거죠. 공대생들도 정말 선호합니다. 카티아나 캐드, 파이썬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영상도 거뜬하게 미리 보게 할 수 있어요. 렌더링도 빠르니까 작업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창작자라면 이 정도 성능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PD 충전도 정말 편합니다. 별도의 거대한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외출할 때 충전기 챙기는 스트레스에서 완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24기가 램은 게임용으로 넉넉하다가 아니라 공대생의 현실적인 멀티태스킹을 덜 피곤해해주는 최소선입니다. 공대생 실사용 패턴을 냉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크롬 탭 20개, 비주얼 스튜디오, 매트랩, 디스코드, 카카오톡, 간단한 시뮬레이션. 여기에 게임까지 하려면 16기가는 딜레이가 슬슬 느껴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24기가 램은 이 모든 걸 문제없이 처리해줘요. 32기가가 더 좋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32기가는 지금 램 가격에 미쳐서 가격이 30만원 이상 더 올라갑니다. 뭔 개소리야! 가성비로는 미추예요. 24기가도 충분하고 나중에 램값 내려가면 램 따로 구매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한 제품은 없죠. 리전 5에도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도스 모델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직접 설치해야 해요. 컴퓨터 초보자에게는 막막할 수 있지만 요즘 유튜브에는 정말 상세하게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노버 리전 5의 숨은 강점들이 있어요. 2.5K 15.1인치 대화면에 165Hz 주사율, OLED 디스플레이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에서 화면 딜레이 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165Hz 고주사율은 바로란트, 배그 같은 FPS 게임에서 많은 수도 차이를 만듭니다. 그 정도 사양은 차라리 데스크탑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대생은 학교, 랩실, 집을 계속 오가야 해서 데스크탑 하나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한번 제대로 사두면 최소 3, 4년은 전공, 게임, 취준까지 한 방에 버텨줍니다. 이 영상 끄고 나면 또 게이밍 노트북 대 사무용 노트북, 공대생 노트북 추천을 검색하겠죠. 그러다 또 하루가 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과제 한 번 더 하고 게임 한 번 더 하는 게 솔직히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노트북을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됐어요. 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스펙 암기가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결론 하나뿐입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레노버 리전 5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수백 번의 옵션 타협과 노트북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진짜 쓸만한 노트북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게이밍 노트북은 무겁고 가벼운 노트북은 게임을 못 돌린다고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제품은 그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요. ASUS 2025 터프 게이밍 A14입니다. 이 노트북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진짜 놀랐어요. 무게가 1.5kg도 안 되거든요. 게이밍 노트북이 1.5라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일반 비즈니스 노트북 무게도 이거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 이 노트북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백팩에 쑥 들어가고 학교 다닐 때도 출근할 때도 정말 가볍게 들고 나갈 수 있어요. 라이젠 7과 RTX 5060 조합이 정말 뛰어납니다. 사이버펑크 같은 트리플 A 게임도 최고 옵션에서 60프레임 이상 나와요.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게임을 높은 옵션에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노트북 관련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정말 높아요. 유튜브 댓글, 블로그 리뷰, 어디서나 이 성능을 이 가격에, 이 무게에, 이게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넘어서는 제품이라는 거죠. 공대생들도 정말 선호합니다. 가티아나 캐드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디자인 전공 학생들도 가벼운 무게에 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하다고 해요.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도 나름 괜찮게 처리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이상 영상도 거뜬하게 미리 보기 할 수 있어요. 렌더링도 빠르니까 작업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창작자라면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해요. 냉각 시스템도 정말 우수합니다. 카페나 도서관, 그리고 강의실, 회사에서 혼자만 시끄럽게 노트북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 싫으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PD 충전도 정말 편합니다. 별도의 거대한 충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외출할 때 충전기 챙기는 스트레스에서 완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터프 시리즈는 특히 내구성이 정말 유명해요. 대학생활, 직장생활 하시면서 노트북 진짜 혹사시킬 정도로 사용하잖아요. 이 제품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 정도 가성비, 이 정도 성능, 이 정도 무게를 모두 갖춘 노트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게이머, 크리에이터, 공대생, 디자인과 학생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올인원 노트북이거든요. 이 정도 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노트북은 성능이나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완성됩니다.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쓸 때마다 즐거운 노트북 ASUS 터프 게이밍 A14로 시작해보세요. 진짜 좋은 노트북 샀다는 확신이 내 생활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나를 만든다, 그 믿음을 만들어 가보세요. 지금까지 게임을 루틴으로 하는 분들, 공대생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업무, 회의, 미팅, 출장, 노트북을 진짜 올인원으로 쓰고 싶어. 맞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제품들은 각자의 장점이 명확했어요. 문서용은 가성비, 실사용은 안전성, 게이밍은 성능. 그런데 업무 강도가 높고 외부 미팅이 작고 멀티태스킹이 많은 분들은 어느 하나에 타협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한 대로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올인원 고급형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삼성 갤럭시 북5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에 32기가 DDR5 램, 1TB SSD, 윈도우 11 홈 설치 완료 구성입니다. 14인치와 16인치 모델이 있고 3K 121Hz 주사율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냥 사면 바로 켜서 쓸 수 있고 모든 작업이 스트레스 1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무게까지 14인치는 1.2kg, 16인치는 1.5kg로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이 아예 없어요. 고급형을 찾는 분들은 사용 패턴이 빡셉니다. 인터넷 탭 20개 이상, 문서와 PDF 동시에 보기, 줌이나 팀즈 회의 틀어놓기, 카톡, 슬랙, 메신저 계속 돌리기, 가끔 사진 편집이나 간단한 영상 자르기, 이 모든 걸 동시에 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ERP, 재고관리, CRM 같은 무거운 업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동시에 크롬으로 자료 검색, 줌 회의 참가하고 엑셀로 보고서 작성하신 분들은 32기가의 여유가 체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1TB SSD는 자료 정리, 다운로드 파일 삭제, 파일 옮기기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회사 자료, 프로젝트 파일, 미팅 녹화본, 이메일 초모 파일 이런 게 쌓이면 512기가는 금방 찹니다. 정리하다가 이거 지워도 되나? 고민하는 시간이 진짜 아까운데 1TB는 이 고민을 줄여줍니다. 갤럭시 북5 프로는 화면까지 완벽합니다. 회의 자료 만들 때 색감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디자인 시안 검토할 때 색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3K 해상도는 문서 작업할 때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여서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많은 셀을 동시에 보거나 PPT 작업할 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터치스크린을 기본으로 하는 갤럭시 북5 프로는 어떤 화각에서도 흐려짐이나 어두움 없이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나 창가 자리에서 햇빛이 들어와도 화면이 잘 보여서 장소 제약이 적어요. 배터리 지속 시간도 압도적입니다. 14인치 기준 최대 21시간, 16인치 기준 최대 25시간이면 아침에 충전해서 저녁까지 쓸 수 있어요. 외부 미팅이나 출장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돈값입니다. 카페에서 자리 찾을 때 콘센트 위치 걱정 안 해도 되고 회의실에서 어댑터 깜빡해도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전선비가 뛰어나서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인치와 16인치를 선택은 이렇게 하세요. 14인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동이 작고 가방에 넣는 날이 많고 휴대성이 업무 효율이 되는 거죠. 16인치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화면을 오래 보고 문서와 레퍼런스를 동시에 띄우고 멀티태스킹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화면이 생산성이기 때문에 16인치가 더 유리하죠. 그리고 올인원 경험은 성능뿐 아니라 업무 동선으로 설득됩니다. 고급형은 이런 부분에서 티 안 나기 편한 게 핵심이에요. 삼성 갤럭시 생태계를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과 연동되어서 더 편리합니다. 폰에서 쓰는 기능을 딜레이 없이 바로 노트북에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일단 250만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솔직히 문서 강의만 한다면 두 번째 제품의 LG 울트라 PC가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고급형은 업무 강도가 높고 멀티태스킹이 많고 외부 미팅이 잦은 분들에게 맞습니다. 고급형의 함정은 내가 필요 없는데도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갤럭시 북5 프로는 램 32기가, 저장 공간 1TB라는 실사용 구성과
긴 배터리로 업무 동선 자체를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삼성 휴대폰과의 연동성, 회사 업무용 PC들이 전부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라는 점에서 직장인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 끄고 나면 조금만 더 보태서 더 좋은 거 있나? 검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인원 고급형에서 270만원짜리 제품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300만원 넘어가면 체감보다 가격 부담이 먼저 와요. 그리고 지금 D램 가격이 최소 1, 2년은 더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 갤럭시 북 5 프로는 올인원 고급형의 마무리 정답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갤럭시 북 5 프로 링크 들어가셔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업무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순조로워집니다. 노트북은 가장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영상 끄면 또 검색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더 좋은 거 없나? 조금만 더 보태면? 이러다 애매한 거 사서 후회하죠. 오늘은 선택을 끝내세요. 고정 댓글에서 내 용도에 맞는 제품 찾고 구성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다음 검색 시간을 통째로 줄여줄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5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는 좋은 제품 전자기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제품 찾는다고 소모하는 10시간 제가 줄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